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소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업 스타트업 시간이죠.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K서비스에서는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11만 제곱미터 이상을 3년 이상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분과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능력을 갖춘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입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MZ시드 주식회사에서 바리스타 및 셰프, 홀서비스 분야의 직원을 모집합니다. 홀바셋에서 커피 제조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할 바리스타의 경우는 신입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홀을 담당하고 홀파트 담당자는 7년 이하의 경력 소지자여야 합니다. 양식 조리를 담당할 조리파트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경력을 소지한 분이어야 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BS에서 자바 개발 부문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및 장비 자동화 개발 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자바 개발의 경우는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분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시스템 개발과 장비 자동화 개발 경우엔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신입 및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MES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성식품에서 홍보 디자인팀 직원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만 지원할 수 있고요. 해당 업무 경험이 있거나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 등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 근무가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0월 1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도 바쁘게 보냈고요. 언론 좌담회도 있었고 회의도 많이 있었고 예.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블록체인 서울 행사 네. 어제 저도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 참여하고 네.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요. 네. 예, 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네. 지난주에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네네. 자랑 많이 하고 가셨잖아요. 네. 역시나 좀 많은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네. 세계 7대 도시라고 해가지고요. 블록체인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대표들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도 많이 됐고요. 네. 실제 이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열기 측면에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책 소식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스타트업계에서는 좀 화제 신간인데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예. 라는 책이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법률 지원 단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네. 구태현 테크앤로 그 대표 변호사가 펴낸 책이고요. 이 구태현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포에도 단장님이셔서 소개를 해주시는 건 아닐 테고 이 스타트업계에서 이 책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분이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사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1000여 건이 넘는 법률 자문을 해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담당자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그걸 예.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그 법조계 생활 시작을 검사로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검사 시절에는 법이 있으니까 기업 대표들을 법대로 잡아가두는 게 자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산업계 쪽으로 오고 스타트업 대표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법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규제가 예. 혁신을 촉진하는 쪽으로 좀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필을 하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스타트업 뭐 종사자뿐만 아니라 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네네. 또 마침 이달 5일에 이 책 출간 기념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이 좌담 사회를 보러 아, 네. 네, 참석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고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ICT 쪽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심지어 참석해서 한 25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1부에서는 구태현 변호사 저자의 강연이 진행됐고요. 2부에서는 구태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스타트업 대표, 저희 보맵의 류준우 대표, 그리고 CG온의 김미근 대표, 그리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1시간 넘게 좀 이 법제도의 관점에서 창업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스포 법률 자문단 뭐 언급을 잠깐 했지만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코스포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뭐 자문이나 교육 같은 걸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교육 프로그램 소식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스타트업 대표나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비정기적으로 자주 열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 주에 2가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회계 교육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세무회계가 처음 창업을 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담 직원을 두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그래서 마일스톤 앤 컴퍼니 김규현 회계사가 직접 실무 강연을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 미국 진출을 위한 세미나라고 해서 이거는 바로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진출할 때 이제 법인 설립 뭐 등에 대한 이제 회사법에 대한 강의 네. 그리고 또 이민법 뭐 거기에 이제 뭐 비자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실무적으로 상세히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런 행사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스포 회원사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일까요? 네, 일단 회원사 대상이기는 한데요.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이제 스타트업 전체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관심이 있으면 오. 또 저희가 특히 초기 스타트업 같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을 위해서는 그 회비를 면제해주는 준회원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문이 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좀 뭐 신인 그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또 최근 정부에서도 그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또 AI와 빅데이터 등 IT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교육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지금 정부가 혁신 성장을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 정책의 주 기조로 가져가면서 사실은 인재 양성 부분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11일에 지난달 11일에 열린 그 7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뭐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ICT와 소프트웨어 인재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핵심 인재는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소위 아키텍트급이라고 해서 네. 일반적인 이제 그 초급 개발자 코딩하는 수준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핵심 인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그런 이제 인재 뭐 그 뉴 칼라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인재를 그 양성하기 위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사실은 저도 여기 이제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건 좀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은 가칭이고요. 확정된 명칭은 아닌데 이미 이제 정부가 2019년도에 350억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비학위 과정입니다. 학위를 예.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전공이나 학력 그리고 국적도 불문하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 선발된 학생들을 팀 프로젝트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기존의 어떤 그 학교나 교육 과정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그 모양새고요. 이런 네. 핵심 인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양성하겠다라는 이제 그 계획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말고도 이런 시도를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그 에콜 42 또 네. 뭐 또는 이제 에콜 42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미 그 시도한 모델인데 굉장히 혁신적이고 잘 되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이제 TF로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다 보면 좀 변질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기업이나 또는 외국 기업의 취업의 수단으로 근데 사실은 이런 혁신 인재들이 가야 할 곳은 물론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스타트업 생태계로 들어와서 직접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스타트업에서 그 뭐 공동 창업자 또는 CTO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협업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외국의 모델을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해외에서도 이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이런 인재 양성 아카데미 좀 많습니까? 네, 이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프랑스의 에콜 42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나 정도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스테이션 F라는 그 창업 그 공간이 그 마련이 돼 있는데 네. 그 창업 공간이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프랑스의 이제 창업자 그자비에 니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스테이션 F도 만들었고 그 공간 내에서 운영되는 에콜 40이라는 에콜이 이제 학교라는 뜻이거든요. 프랑스어로 일종의 이제 기술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는 이제 그 학비도 없고 네. 또 강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없습니다. 오. 그래서 정해진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커리큘럼이 그 레벨이 있어가지고요. 레벨 1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과제들을 팀 단위로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면 계속 레벨이 높아져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육제도 안에서도 이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그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예. 문제 의식에서 이제 설립을 한 거고 매년 3,000명 정도 이제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한 8만 명 정도 와. 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 제한도 없고요. 만 18세부터 30세까지 학력, 국가 아무런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테스트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통상적으로는 3년 교육 과정으로 설계돼 있는데 뭐 2년에 마치기도 하고 오. 대부분 졸업 이전에 취업이 네. 확정이 되는데요. 이 졸업자들이 평균 42,000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5,600만 원 정도의 네. 평균 연봉을 받고 졸업 전에 대부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회원사 한 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실천하는 전략가 교육사업 마스터 아이디자인랩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천하는 전략가시라고. 네, 네. 함께 나오신 분은 누구시죠? 네, 저는 아이디자인랩 기획팀을 맡고 있는 브랜드 디렉터 한초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이디자인랩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일단 회사 이름이 네, 독특해요. 어떤 이름일까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상력을 실행에 옮기면서 이 모든 혁신이 다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배경에서 저희 회사는 그런 상상력, 아이디어를 좀 실현하는 연구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땐 어떤 회사인지 감이 좀 안 잡히는데요. 예, 예. 어떤 회사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아이디자인랩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 시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네. 크게 직무 역량,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IT, 창의력, 동기부여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직무 역량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협상 전략 그룹, 그리고 창의력 분야에서는 크리에이터 에듀케이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미세나, 그리고 동기부여에서는 고아웃사이드, IT 계열에서는 AI 캠퍼스와 같이 이런 교육 브랜드를 이미 론칭을 했거나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번 9월 달에는 저희 교육 큐레이션 플랫폼인 프로스쿨을 론칭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대대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섭외를 해서 조금 더 컨텐츠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서비스들을 모두 합산한 그런 브랜드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좀 이런 스타트업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종합 교육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지난 한 10년 넘게 교육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 네. 예, 제가 그 교육 사업에 대한 좀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 사람으로 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사람을 교육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년 전에 현재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었듯이 앞으로 이 10년도 분명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예측할 수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10년 동안의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타트업을 시작하셨을 때 좀 힘든 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뭐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좀 크게 약간 예측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는 VR이라든가 이러닝이라든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가 네. 플래닝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교육 브랜드를 만들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네. 이 계획이 좀 그 생각되는 계획이 제대로 뭐 실행이 안 됐던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처음과는 뭐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네. 그래도 좀 많은 부분 순조롭게 진행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아이 디자인 랩 하시면서 좀 기뻤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로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뭐 사업적인 성취를 저희가 얻었을 때도 굉장히 또 뭐 기쁜 일이 있겠지만 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창업하면서 초기 멤버들이 좀 많이 이탈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이제 멤버가 좀 교체가 되었었는데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뭐 한초롱 팀장과 그 최정임 수석 그리고 뭐 윤연희 선임 같이 현재 저희가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멤버들이 세팅이 좀 핵심 인재들이 세팅이 돼서 서로 좀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좀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솔직히 저는 만족감을 느끼고 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이 디자인 랩이 총 4분 정도 함께 계시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의 네.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요. 처음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팀부터 이걸 실제로 교육생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팀, 그리고 경영지원팀 해서 총 5사람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3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나머지 한 분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한 분은 경영지원팀의 권지연 책임이고요. 네. 인사나 뭐 세무 전반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서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맡아주고 있습니다. 네, 5분이시라고 해도 사실 이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거의 한 분이서 한 가지 일보다는 좀 여러 가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 꼭 기획팀이라고 해서 뭐 기획 업무나 과정 설계만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뭐 디자인 부분이나 그리고 디자인 팀에서도 이걸 가장 저희 기획 의도에 맞춰서 할 수 네.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멤버가 세팅이 됐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팀워크가 좀 괜찮습니까? 예, 지금 팀워크 굉장히 훌륭하고요. 예. 네, 등 뒤를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뭐 그런 관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야기를 할 때 교육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마침 또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 나와주셨는데, 자, 아이디자인 랩도 혹시 이런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겠죠? 네네. 그 스타트업이 마련해 놓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 회원사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만들어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요, 저희가 꼭 뭐 여쭤보는 부분이지만 뭐 주변의 도움이나 혹은 뭐 정보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좀 받으시더라고요. 아이디자인 랩도 그런 부분을 좀 받으십니까? 예. 지금 뭐 저도 청년 작업가인데요. 네. 그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뭐 청년 채용으로 저희가 뭐 좀 인건비도 지원받고 청년 융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지원하고 네. 그리고 그 기업마당이나 이런 쪽에 계속 이제 정보를 저희가 그 서칭을 하면서 정보 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웬만한 부분들은 다 이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앞으로 좀 특히나 좀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이 좀 절실하다,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뭐 말씀해 주시죠. 이게 조금 굉장히 극초기에 회사들이 물론 지금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네. 극초기에 회사들은 조금 지원받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극초기에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고 문이 좀 더 열리면 네. 좀 창업에 더 진입 장벽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어벤져스가 모였다 5분이 네네. 이제 딱 뭉쳐서 뭐 팀워크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회사가 커지고 또 서비스의 범위도 넓어지고 하면 또 추가로 구인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9월에 프로스쿨이라는 프로스쿨도 론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 그리고 영상, 교수 설계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 아이디자인 랩은 굉장히 이 조직 문화도 좋고 네, 저희 대표님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키워나갈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같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 문화와 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부분 자랑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예. 있는데 무엇보다 어떤 업무를 할 때 있어서 서로 좀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고 네. 뭔가 의논을 하고 얼마든지 그걸 수렴해서 같이 만들어 나간다라는 예. 게 가장 저희 회사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용 계획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대표님께 어떤 인재상을 원하시는지 좀 6번째 멤버로 또 생각하시는 인재상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워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팀워크가 너무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로운 멤버를 이제 저희도 구하곤 있지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팀워크를 제일 중요시하시는 분이 조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약간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프로 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배우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책임이 지고 이런 프로 정신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투자 유치도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의 사업의 포트폴리오도 완성이 되고 큐레이션 플랫폼도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극초창기에는 뭐 저희가 투자 유치보다는 좀 스스로의 힘으로 좀 이렇게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뭐 이러닝 서비스라든가 좀 더 IT와 결합된 저희가 또 토큰 이코노미 같은 것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저희 플랫폼의 보상 체계 같은 것도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좀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투자 유치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도 이런 투자 유치 관련 지원이나 도움을 또 주고 계십니까? 네, 스타트업들에게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도
투자 분과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주요 행사할 때마다 모의 IR도 이제 진행을 해보고 또 저희가 투자 파트너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네. 벤처 캐피탈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을 저희 파트너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연계해서 뭐 앞으로 이제 통합 데모데이라든지 다양한 투자 관련 행사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을 이제 하시면서 뭐 아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안정을 많이 되찾으셨잖아요. 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극초기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저는 가능성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철저하게 그 자금 계획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솔직히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좀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신다면 네. 조금 이제 그 앞으로의 난관을 좀 극복하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초롱 팀장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취업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스타트업 취업을 또 염두에 두는 분들께 선배로서 또 조언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스타트업에서 같이 몸을 담고 일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는 즐거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처음 같이 하고자 했던 이 목표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하고 항상 또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항상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라면 가고자 했던 방향성에 맞춰서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아이디자인 랩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자인 랩은 그 교육 종합 회사이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솔직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서비스하는 회사들 중에 아직 메이저 기업이 탄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디자인 랩은 굉장히 실효성에 입각한 교육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끔 계속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 결국에는 국내 넘버원의 그 교육 서비스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아이디자인 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또 아이디자인 랩의 김태영 대표님, 한초롱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